예,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개인 사업자가 신규로 법인을 설립했을 때 이거 창업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가령 창업 세액 감면이 파워풀한데, 가령 과밀 억제권역 내에서 이 청년이 아닐 경우에는 청년이 아닐 경우에는 과밀 억제권역에서는 감면이 안 되고, 과밀 억제권역 밖에서는 뭐 50% 감면이 되는데, 그래서 그게 일단 개인 사업을 영위하다가 신규 법인을 설립해 가지고 사업을 영위했을 때 과연 그게 창업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케이스가 네 가지가 있습니다. 개인 사업을 유지하면서 타업종, 그러니까 요거는 타업종 유무는 한국 표준산업분류표상의 세 분류에 따라서 동일 업종인지 타업종인지를 구분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케이스는 그러니까 개인 사업을 하고 있으면서 개인 사업을 계속 유지하면서 다른 장소에서 다른 업종으로 창업을 하는 거예요. 그거는 뭐 당연히 창업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개인 사업을 유지하면서 동일 업종을 하는 거예요. 똑같은 업종을 다른 장소에서 당시 다른 장소입니다. 다른 장소에서 동일 업종을 해도 창업에 해당된다. 그 다음에 이제 개인 사업은 폐업하고 동일 업종을 한다. 그거는 장소 여부에 불문하고 창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개인 사업을 폐업을 하고 동일 업종을 하는 거는 장소 불문하고 이거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령 뭐 주택 신축 판매업을 하면서 이제 하나 다른 장소에서 이제 다 분양하고 이제 그쪽 장소에서 폐업을 하고 다른 데서 그러니까 동일한 주택 신축 판매업을 하는 거죠. 그거는 창업이 아니다. 그 다음에 개인 사업을 유지하면서, 이거는 요거하고 똑같은 케이스네요. 똑같은 케이스니까 굳이 할 필요. 그러니까 어쨌든 보시면은 개인 사업을 유지하면서 동일한 업종이면서, 그러니까 동일 업종이라도 다른 장소에서만 하면은, 다른 장소에서만 법인을 설립하면은 창업에 해당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요 두 개 똑같은 거네. 그런데 이제 요 네 가지 케이스 중에서 개인 사업을 유지하든 뭐 폐업을 하든 상관없이 이 개인 사업장의 자산을 이 법인으로 가지고 오게 되면 그 자산 총액은 30% 이하를 유지해 줘야 되겠습니다. 원래 다른 사업을 인수해 가지고 창업하는 거는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그런데 이제 그게 30% 미만일 때는, 그러니까 창업할 때 총자산 중에서 다른 내가 개인 사업을 하던 그 자산을 가지고 왔을 때는 그 가져온 자산이 30% 이하라야 됩니다. 총자산에. 그러니까 내가 새로 공장 토지하고 사고 건물을 사고 기존 개인 사업장에서 하던 기계장치를 가져오고 또는 영업권을 평가해가 가져오고 그렇게 됐을 때는 기존 사업장에서 기계장치하고 영업권 평가액이 내가 지금 그거 플러스 지금 투자하는 토지하고 건물이라든지 그거하고 합한 거 총 자산에서 요 가져온 기계장치하고 영업권에 그게 이제 총자산 대비 30% 이하일 때만 가능합니다. 기존 자산을 가져 승계했을 때는. 그러니까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타인 자산을 인수했을 때는 동일 업종이면 무조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타인이 영위하던 사업을 뭐 기계장치라든지 자산을 인수하든지 뭐 토지 건물하고 합해서 인수하든지 간에 그렇게 했을 때는 무조건
타업종을 영위해야 되지 동일 업종을 영위했을 때는 창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업종이라는 거는 창업 당시에 업종이 하나는 거지, 중간에 뭐 새로운, 그러니까 이 창업에 해당하는 업종이 창업 감면에 해당하는 업종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창업 당시에는 임대업을 하다가 좀 더 그 옆에 이제 공장 지어가지고 제조업을 한다고 해서 그 제조업에 대해서 창업 감면이 안 됩니다. 기존에 임대업이 있었기 때문에, 창업 당시에는 임대업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 추가하는 거는. 그런데 기존에 이렇게 사업을 인수하면서 가령 요 케이스는 창업이 안 되잖아요. 창업이 안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요게 타업종이 들어가면 됩니다. 그런데 그 타업종이라는 거는 100% 타업종이라 해야 되면 더 좋겠지만은, 그 기존의 사업하고 같이 하면서 새로 그 추가하는 그 업종이 창업 당시에 새로 추가할 수 있잖아요. 그게 총 매출액에서 50% 이상 차지하면은 그 새로 신설하는 그 타업종은 감면이 가능하다. 근데 중간에 기존에 성견업을 하다가 추가로 하는 거는 타업종은 안 되지만은 창업 당시부터 새 업종을 추가해 가지고 하는 거는 그게 50% 넘어가면 가능하다. 그런 식입니다. 50% 미만이면 당연히 안 되겠고. 그 다음에 사업장 이전했을 때 감면율을 어떻게 되느냐. 가령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 내에서 하면은 가령 청년 외에 창업 감면은 50%고, 청년이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에서 하면 50%고 과밀 억제권역 밖으로 하면 100%잖아요. 그래서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 밖으로 가도 100% 적용 안 해주고 당초에 과밀 억제권역에 50%만 적용하고, 그리고 그 반대로 과밀 억제권역 밖에서 100% 적용받다가 과밀 억제권역 안으로 들어가면 그때는 또 이제 과밀 억제권, 어쨌든 밖으로 나가나 안으로 들어오나 그 감면율이 작은 걸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요거는 검토가 됐고, 그 다음에 그런데 이제 이런 다른 가져올 자산이 많지 않은 상태에서 영업권을 평가해 가지고 절차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걸 비교해 보셔야 됩니다. 가령 과밀 억제권역 밖에서 청년이 아닌 사람이 이 창업을 하면은 가령 그 50% 감면이 되잖아요. 그런데 굳이 그게 아니더라도 과밀 억제권역 바뀌고 하여튼 지방에 이런 제조업을 하게 되면은 중소기업 특별채액 감면이 30%가 적용됩니다. 그런데 창업채액 감면하고 한 20% 차이가 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20%하고 법인세 20% 이제 추가로 감면, 창업 감면에 해당되면은, 그런데 이렇게 기존에 하던 사업을 인수해가 하면은 이 영업권을 많이 개성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제 새로 투자하는 자산이 많을 경우에는 뭐 영업권 충분히 개성하면 되는데, 새로 투자하는 자산이 많지 않은 상태에서는 30% 비율 내로 해야 되니까 뭐 영업권을 거의 제대로 평가할 수 없는 케이스가 되죠. 그러면 영업권을 평가해 가지고 이런 경우에 가령 뭐 동일 업종에 이렇게 해도 창업이 되는데, 물론 다른 장소에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영업권을 개성해 가지고 그냥 창업 감면을 안 받고 하는 게 더 나은지, 안 그러면은 그냥 창업 감면을 받는 게 더 나을지는 비교해 보셔야 되는데, 제가 검토한 바로는 그 영업권 개성하는 게 훨씬 유리한 걸로. 가령 법인세가 20%가 적용되고, 그렇게 됐을 때 어차피 제조업이니까 지방에서는 30%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이 적용되고, 창업 감면에 해당되면 50% 감면이 등 20%가 차이 나는데, 가령 법인세가 5천만원이라고 했을 때 그 20%는 1,000만원이잖아요. 법인세가 가령 3천만원이라고 했을 때 당기 순이익이 2억 5천이면 법인세가 3천만원입니다. 그렇게 이제 3천만원에 대해서 20% 차이니까 매년 600만원, 3천에 20% 3, 2, 6, 600만원이
그 창업 감면에 하면 600만 원을 더 받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5년간 받아 먹으면 6, 5, 30, 한 3천만 원 정도가 창업 감면이 유리하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이제 창업 감면을 안 받아 먹고 그냥 중소기업 특별 세액 감면 30%만 받아 먹었을 때는 3천만 원을 포기하고 창업세액 감면에 추가 3천만 원을 포기하고 영업권을 2억 원을 계상했을 때, 그럼 영업권에 대해서 2억 원의 20%가 그 비용으로 계상되니까 법인세에서 일단 4천만 원 세이브 하잖아요. 2인은 4. 그것만 해도 창업 감면 이거는 상시하고도 남죠. 아까 창업 감면 추가로 3천만 원인데 영업권 상각함으로써 4천만 원이 세이브 되니까, 그리고 또 이 미지급금 2억에 대해서 가령소득세가 35% 적용된다고 했을 때 2억에 대해서 7천만 원이 더 세이브 됩니다. 그리고 소득세뿐만 아니라 2억에 대해서 2억 그거 다 급여나 상여를 하려고 하면은 그 보험료, 4대 보험료만 해도 20%잖아요. 그럼 그거 4천만 원, 2인은 4. 그렇게 되면은, 그걸 4대 보험료하고, 급여, 그러면은, 아까 7천만 원하고 4천만 원, 1억 1천만 원. 아까 전에 영업권 상각함으로써 4천만 원에서 1천만 원 더 있잖아요. 어쨌든 순효과가 1억 2천만 원이 더 세이브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지방, 중소기업, 창업세액 감면하고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20% 차이인데, 영업권을 계상하는 것이 훨씬 유리한 것으로, 그렇게 결론이 나옵니다. 이상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감사합니다.